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그냥 우리 일정에 맞추면 되잖아요. 맞아요. 어머님 힘드시면 차라리 이번 여행은 빠지시는 게 나아요. 순식간에 쏟아진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효도 여행이라 들떴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제 이름은 정밀한 올해로 74, 경기도 평택 조용한 동네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우느라 숨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살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남들처럼 여행 한번 마음 편히 가본 적도 없이 그저 아이들 입에 밥 한 숟가락 더 올려주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 그리고 이제야 처음으로 혼자가 된 긴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아침이면 느릿하게 일어나 작은 텃밭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는 일, 따뜻한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고 앉아있는 일, 그저 소소한 일상들이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텃밭 고랑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펴려는 순간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족끼리 여행 준비하면서 엄마 모시고 효도 여행으로 일본 여행 가자는 얘기가 나와서 전화드렸어요. 멀지도 않고 엄마도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랜만에 가족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꼭 같이 가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효도 여행이라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런 망설임도 스쳤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괜히 아이들 일정에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빠듯한 스케줄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엄마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중간에 힘들다고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마음은 왠지 모르게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기분,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행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텃밭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가서 무슨 옷을 입을까? 손주한테 줄 작은 선물을 챙겨야 하나? 소소한 설렘이 하루를 채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행기 시간, 숙소, 관광 코스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일정이 빠듯하니까 중간에 힘들어도 참고 따라오셔야 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짠 코스니까 변경은 힘들어요. 나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을 보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 따라가자.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자.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는 분주하게 수속을 밟고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다니기 바빴습니다. 비행기 좌석도 나는 혼자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모여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보다 한참 떨어진 맨 뒷좌석에 혼자 앉게 되었습니다. 뭐, 괜찮아. 다들 아이 챙기느라 바쁘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구름 위를 지나는 동안에도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낯선 땅,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들 부부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 뒤만 따라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서두르세요. 나는 그 말에 맞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들의 걸음은 젊고 경쾌했고 내 걸음은
자연스럽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지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손주를 앞세우고 나는 늘 그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계세요. 저희 사진 좀 찍을게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해 주었지만 어디선가 가슴 깊숙한 곳이 시큰거렸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식당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했고 나는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시면 조금만 드세요. 시간 없으니까 금방 이동할 거예요. 밥맛을 느낄 새도 없이 음식은 입에 대기 바빴고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잠깐 어느 번화한 거리에서였습니다. 사진 찍느라 바쁜 아들 부부를 기다리다가 나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가고 익숙지 않은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당황한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고 멀리서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엄마, 빨리 와요. 거기 아니에요. 나는 허둥지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함께 걷는 사람이 아니라 겨우 쫓아가는 사람일 뿐이구나. 마음이 살짝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안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툭 던지듯 묻고는 이내 다시 손주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도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오냐는 듯한 눈치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은 관광지 세 곳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는 아들 부부를 따라가며 나는 가방을 들고 짐을 챙기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아들이 외쳤지만 그 말은 손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진 속 구석에 작게 흐릿하게만 등장했습니다. 손주와 며느리, 아들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만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배경처럼 남겨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모두가 분주히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며느리가 메뉴판을 빠르게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덜 느끼한 걸로 드세요. 아, 근데 여기 메뉴가 다 비슷하네요. 아들은 대충 고른 메뉴를 주문하고 손주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어머님은 뭐 드시고 싶어요? 하고 물어봐 주기를 잠시 기대했던 내가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모두들 서둘러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 안으로 들어오는 맛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이동하려는 순간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대사는 이번에 같이 나눠요. 요즘은 다 가족끼리 나누는 거예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족 여행이라서 즐거운 추억 만들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그냥 부담을 나눠야 하는 손님이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카드 한 장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또 일정에 쫓겨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관광지, 사진, 식사, 이동,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갔고 나는 그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물었지만 대답은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괜찮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한 거리, 화려한 간판과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문득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와 있는 듯 했지만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겨우 호텔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로비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심히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참 길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게 짐을 풀고 손주는 이미 소파에 벌러덩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방은 2인실이 하나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로 잡았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혼자 방을 쓰게 된 것도 편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모처럼 조용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요함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낯선 호텔방, 낯선 냄새, 혼자서 짐을 풀고 옷을 정리하면서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픈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기대하며 사진첩을 열었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 손주와 아들 부부의 사진뿐이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인데 어디에도 나는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찍힌 내 사진은 항상 뒷모습이거나 멀찍이 떨어진 모습뿐이었습니다. 나도 같이 웃고 있었는데 카메라 속에서는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같이 온 게 맞나? 가슴 한쪽이 서서히 저려왔습니다. 그 순간 카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호텔 문 앞 7시까지 내려오세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여행 중에 지출이 많아져서 이번 숙박비랑 교통비는 같이 부담하기로 해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효도 여행이라고 해서 왔는데 나는 그냥 부담을 나누기 위해 데려온 사람이었던 걸까? 효도 여행이라기보다는 여행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데리고 온 사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관광버스가 오가는 소리, 거리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즐거운 여행자가 될 줄 알았는데 눈을 감으면 아들 부부의 바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여기서 기다리세요. 엄마, 조금만 빨리 움직이세요. 그 말들이 귓가에 아프게 맴돌았습니다. 나는 결국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방 안 천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복도로 나서니 아직 대기실은 한산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는 여전히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챙기셨어요? 아들이 묻기에 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다 챙겼다. 호텔에서 나오는 날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동안 나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문을 여는 가게들,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들. 나는 그 틈에서 조용히 가방끈을 쥐고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는 손주에게 줄 장난감과 선물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문득 눈에 띄는 작은 스카프 하나, 고운 분홍빛에 잔잔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봄날 같은 스카프였습니다. 이런 거 하나쯤 내게 선물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조심스레 스카프를 집어들고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집만 늘어요. 며느리의 말이 툭 던져졌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손에 들고 있던 스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집만 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뒤돌아섰습니다. 괜히 스스로 민망해져서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빠르게 걸었습니다. 조용히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나는 또 혼자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고 나는 한참 떨어진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때쯤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나를 먼저 챙기는 여행을 해야겠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억지로 맞추고 누군가의 기분에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여행은 결국 내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걸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품었습니다. 다음 여행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내가 쉬고 싶은 만큼 걸으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러 가야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걸. 긴 비행 끝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나는 이전보다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를 위한 여행을 해야겠다. 그 결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늘 참고 맞추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 결심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공원 의자에 앉아 봄바람을 쐬고 있는데 저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 미란아, 오랜만이다. 어머, 순자야, 여기서 다 만나네. 순자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였습니다. 서로의 결혼식도 아이 키우는 세월도 함께 지켜본 사이였지요. 자연스럽게 요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족여행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여행 갔는데 참 씁쓸하더라. 순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가족끼리 간 건 맞는데 정작 내 자리는 없더라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순자 역시 얼마 전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가자더니 결국 난 집만 되고 말았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괜히 따라갔다가 마음만 더 허전해졌지 뭐야.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이 조용한 곳으로 여행 갈까? 좋지, 이번엔 우리 마음대로 걷는 여행이야. 그렇게 결정한 여행지, 곡성. 우리는 곡성행 완행열차를 타고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곡성역에 도착하니 바람 따라 흘러가는 섬진강 물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완행열차에서 내린 우리는
급할 것도 없이 천천히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잔잔한 들판과 작은 마을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미라나, 이번 여행은 누가 다그치는 사람도 없어서 참 좋다. 그래, 순자야, 우리 천천히 가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가방 하나, 편한 신발, 따뜻한 스웨터, 마을 초입에 있는 작은 여관의 방을 잡고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섬진강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권해준 작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기다려주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얼마나 속으로 삼켜왔는지 가족들 사이에서 애써 서운함을 숨기고 혼자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나, 우리 참 애썼다, 그치? 응. 순자야, 우리 참 잘 견뎠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 서운했던 순간들, 서글펐던 감정들, 이제는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아주는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서운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지.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나이쯤 되니까 괜히 더 말 못하게 되더라. 순자야, 오늘 참 좋다. 나도 미라나 오늘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래. 순자야,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우리답게 살자.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서로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순자야, 우리 또 이렇게 여행 가자.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거창하지 않은 하루, 아침 공기와 따뜻한 커피, 손에 쥔 작은 꽃 한 송이,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친구,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 여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에서 느꼈던 서운함을 달래고 싶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며칠 동안 나는 더 소중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아껴줄 수 있다는 것,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마음, 조금은 느슨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아껴가며 살아가자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걷고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웃으며 살아가자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그렇게 살겠다고. 아무것도 거창하지 않은 하루,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 따라 나섰다가 마음만 더 허전했던 적 있으신가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르게 혼자라는 느낌, 그 익숙한 외로움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조심스레 마음먹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의 마음 혹은 지금 여러분이 품고 계신
결심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이 들고 함께 위로받는 채널 인생의 나침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